자, 도시재생이 한마디로 뭘까요? 자, 우리가 어떤 단어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잘 뜯어보면 됩니다. 맞죠? 도시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자, 재생이 무슨 뜻입니까? 기존에 있는 거 다시 재자, 살생자, 도시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도시재생이란 뭐다 하는 것을 법에서 딱 정하기로는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쇠퇴하는 도시를, 그러니까 뭐를 재생시킬 거예요? 도시를 재생시킬.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지역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다.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 특별법 제2조 1항에 딱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에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요쪽이 눈에 보이는 것, 하드웨어 사업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뭐 도시재생 한다면 뭐합니까? 건물 올리죠, 땅 사죠, 뭐 막 길도 닦고 벽화도 그리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환경적인 변화들을 갖고 올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마을에 물리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띄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뭐 좀 불편한 것들이 늘 있어요. 마을에. 이제 그런 어떤 니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뉴딜 사업이 또 반영이 될 텐데, 제일 뉴딜 사업 지역이 부산에 한 20여 개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이 뭘 것 같습니까? 보통은 늘 보면 뉴딜 사업 지역이 주차 전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보면은 마을이 뭐 협소하고 집들이 다다다다다 붙어 있고 이런 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곳들일수록 이제 이 주변에 뭐가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집을 좀 몇 개를 없애고 거기다 건물을 딱 예쁜 거를 하나 올려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오셔가지고 뭐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뭐 일반적으로 거점이라 합니다.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는 기본 세팅으로 딱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뭐 소소하면서 좀 큰 것들은 크게 하고 소소한 건 소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물적인 인프라, 우리 주민들의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이제 주민들의 삶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정주 환경, 우리 살아가는 환경들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아무리 좋은 우리 컴퓨터, 삼성, LG 있어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윈도우 없으면 컴퓨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씁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이 하드웨어는 아까 물리적으로 환경적인 변화를 갖고 오죠. 소프트웨어는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를 갖고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 역량과 지역 자원이 바로 소프트웨어다. 자, 요거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효과가 뭐냐? 공동체를 회복한다. 자, 이거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옛날에는 어찌했습니까?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한다 하잖아요. 그죠? 공동체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도시 생활을 하니까 윗집, 아랫집, 옆집은 아는데 그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이 뭔가를 힘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회복을 좀 시켜야 된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도시재생을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봅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뭔가를 깨끗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하지만 이거를 어쨌든 누군가는 가서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 아무리 들어오면 뭐합니까? 건물 누군가 써야 될 거고. 그죠? 그거를 이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한다. 그러면 도대체 자, 이 도시재생은 누가 하는 거냐? 이 사업을 열기는 행정이 열었으나 닫기는 누가 닫아야 된다? 주민이 닫아야 된다. 어쨌든 행정은 계속 사람도 바뀌고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어쨌든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제약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분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힘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은 누구다?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역할이 행정보다는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내일도 살아야 돼요. 그런 주민하고 행정하고 기본적으로는 협력 관계이지만 긴장 관계가 늘 있겠죠.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어쩌겠습니까? 둘이부터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여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축이 딱 맞아 있어야 도시재생이 제대로 옳게 굴러간다. 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역할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도시재생 기본적으로 수혜자예요. 아까 전에 이건 누가 하는 거라 했죠? 행정이 하는 일입니다. 행정이 예산을 때려 부어서 하는 사업이지만
동시에 주요 행위자입니다. 주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뉴딜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역 역량은 누구의 역량입니까? 주민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지역 역량입니다. 지역 역량이, 지역이 뭐 사람입니까? 지역이 뭐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해요? 아니에요.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거기 계신 주민들, 사람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모여서 뭐가 된다? 지역 역량이 된다. 아까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 역량. 도시재생은 지역 역량을 통해서 뭐 개선한다 하는 거죠. 활성화한다. 지역 역량. 활성화하려면 뭐 필요합니까? 주민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 두 번째, 지역 자원이란 건 뭐냐면 지역의 인적 자원이란 주민 역시나. 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럼 다시 돌아와 볼게요. 도시재생. 이제 그러면 이 문장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쇠퇴하는 도시, 우리 마을이 지역 역량 강화. 누가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고요? 주민의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그죠? 새로운 기능 도입하고 창출하는 거는 물리사업이니까 행정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죠? 뭐, 물론 우리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활용합니까? 지역 주민의 자원을, 그 한 분 한 분의 스토리와 역량을 활용해서 경제,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이 마을을 활성화시켜야만이 이게 옳은 방향의 도시재생이다. 이거는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제 주민이 하여튼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맞죠? 주민이 이마이 중요해. 자, 도시재생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 하면 도시재생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정당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간들의 집단이거든요. 주식회사는 어떻습니까? 주식회사가 훨씬 쉬워요. 왜? 우리 마을로 끌고 왔을 때 주민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잘 떼굴떼굴 굴려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밥을 짓는 거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밥을 만드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밥을 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쌀이 있다고 쌀을 가만 놔두면 밥이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씻어가지고 물에 담가가지고 불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면 비로소 어느 날 주민이었던 이 주민분들이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냥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의 주민이었던 분들이 불을 땡기가 물을 이래 해가 하면은 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쌀이 혼자 이래 따이들 아닙니까? 그죠? 밥을 하기 전에는, 밥을 하면 어떻습니까? 딱 붙어갖고 맛있게 먹기 좋게 딱 붙어있고 찰기가 쫙쫙 흐른다. 맞습니까? 자, 불하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이 요래 있을라 하다가 가만히 개개인이 있다가 이래 딱 어느 순간 우리가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요까지 움직이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결합체가 뭐다? 돈. 제일 중요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돈. 그래야 불을 그냥 갖다 이렇게 뭐 토치로 한다 해서 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담을 수 있는 밥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다? 시간은 뭐냐면 싸워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 싸우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밥이 되어가는 과정이더라. 밥을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담아야 됩니다. 먹으려 하면 그릇을 담아야 되겠죠. 이 그릇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이 그릇이 없이는 밥을 밥솥에 있는 걸 그대로 퍼먹어도 되죠. 그래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먹기 좋고 예쁘게 보이려 하면 이 조직, 밥그릇이 더 맛있게 하려면 뭐 필요합니까? 반찬. 이 반찬은 옆에 도와주는 놈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해도 되는데 그 옆에 우리끼리 잘 하는 거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더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반찬 역할을 해주는 이런 지원 기관들이 많이 있더라. 자, 오늘은 이런 그림이 있다는 것만 보고 갑니다. 자, 중요한 건 어떻든 우리가 이 밥을 해먹기 위해서 밥솥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조직체가 필요하다. 요까지만 오늘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중에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뭐 어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마을거리 협동조합이래요.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율기업.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뭘 하는 애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뭐라 부른다? 사회적 경제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요까지만 하면 됩니다. 사회적 경제에 이런 아들이 있구나. 다음 시간에 제가 이 각각이 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신 오늘 이제 요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어쩌고 저쩌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협력과 어쩌고저쩌고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 경제가 뭐고 물어봤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하면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경제 조직이 하여튼 조직이 한답니다. 맞죠? 조직이 뭘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조직이 뭘 해야 된다? 사업자 내에서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여튼 어쨌든 사회적 경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앞에 보신 이런 조직들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뭐 자활기업 이런 조직들이 저끼리 사업체 차려가지고 경제적 활동을 하더라. 그게 사회적 경제다 정도까지만 오늘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 뭐 하여튼 저 단계에 있는 줄은 이제 알겠는데 근데 왜 지금 도시재생 이야기 잘 하다가 막판에 와서 사회적 경제 이야기 하노? 이런 겁니다. 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왜 만들어야 됩니까? 물리 사업으로, 하드웨어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시설, 그리고 우리 마을을 끝까지 잘 끌고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죠? 왜냐? 내 혼자 잘났다고 막 쫓아가다가는 옆에 사람들, 야, 니 뭐하노? 이래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탑 공동체 뭡니까? 교회. 종교 공동체는 뭐 종교를 불문하고 종교 공동체가 잘 돼요. 왜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맞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공동체의 지속성을 담보해 줍니다. 자,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되고. 근데 이 자발적인 참여가 왜 나옵니까? 공동의 신념. 뭐가 있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공동체가 앞에 여러 군데에서 뉴딜 사업이고 뭔 사업이고 도시재생 사업이고 이래 많이 해봤다 이겁니다. 해보니 가만 놔둬 가지고는 공동체가 안 되더라. 왜? 자발성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조직을 만들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거다. 사회적 경제가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까 앞에 보셨던 이 사회적 경제 조직, 얘들은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면 동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인간들이 모였을 때 뭐가 필요하죠? 돈. 이 돈을 버는 조직들입니다. 돈을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면 버는 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벌었다고, 아이고, 누가 이거 뭐 빼먹은 거 아이가?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돈을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야, 그러면 내보고 돈을 내란 말이가? 이러면서 또 일이 안 됩니다. 이 돈을 최소한의 이런 악유 없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조직. 그걸 제도로 쫙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죠? 정당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정당에서도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건 뭡니까? 절차입니다. 절차. 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돈 관계가 걸려있고 어떤 우리가 공동의 신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을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하나만 좀 약하잖아요. 그죠? 그 약한 신념만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데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데 필요한 건 서로 다른 생각들을 묶어주는데 필요한 거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도시재생 사업에서 해보니까 다른 주식회사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 어차피 뭔가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고 법인체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런 것보다는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 하는 것들이 훨씬 낫더라. 방금 말씀드린 절차를 제공하고 동업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더라.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도대체 이제 진짜 사회적 경제가 이 영역에서는 뭐라고 불리우는지, 우리가 왜 이게, 저는 오늘 이게 뭐 툴을 제공해 줄 거다, 이렇게 좋은 얘기 하지만, 진짜로 뭘 어찌 하는데 좋은 건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